혹시 평균 기대 수명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85세까지 건강하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원인이 단순히 유전 때문이 아니라는 건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실수들, 그게 바로 건강을 조용히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8세, 은퇴 공무원 이현우 씨. 건강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정기검진은 빠지지 않았고 식단도 늘 깔끔히 챙겼으며 아파트 단지를 매일 1시간씩 걷는 것도 생활의 일부였죠. 하지만 지난달 병원에서 듣게 된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기 기능이 빠르게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지킨다고 믿었던 습관 속에 조용히 쌓여온 6가지 실수가 있었다는 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 공간을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그럼 이제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작지만 결정적인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흔하지만 무서운 실수, 만성 탈수입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명선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져 이미 탈수 상태임에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4세 이은영 할머니는 매일 아침 커피 2잔, 점심에 국물 음식, 저녁엔 보리차 1컵. 난 물 충분히 마신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탈수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문의는 말했습니다. 가벼운 탈수도 심장, 뇌, 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제라도 실천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자주 조금씩 마셔주는 것.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식사 전후 잠들기 1시간 전에는 꼭 물을 챙기세요. 소변색이 옅은 노란색이 아니라면 당신의 몸은 지금 SOS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어있는 조용한 염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음식이 사실은 우리 몸속 장기와 혈관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믿기시나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77세의 은퇴한 유치원 교사 박영호 씨. 그는 늘 건강식이라 믿고 통곡물빵을 먹었고 볶음 요리에는 식물성 기름을 사용했으며 체중 관리를 위해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저칼로리 식품도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뜻밖의 신부전 진단을 받았고 그 원인은 오랜 시간 쌓여온 만성 염증이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어온 식품들이 오히려 혈관 속 염증 반응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젊을 때 괜찮았던 음식도 몸에 해로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꿔야 할 식습관 아주 명확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 3가지부터 줄여보세요. 흰 밀가루로 만든 식품, 흰 빵, 국수, 과자 등 가공식물성 기름, 카놀라유, 대두유, 옥수수유 등 인공 감미료, 저칼로리 음료, 무설탕 간식 등 이 3가지만 줄여도 몇 주 안에 염증 수치가 40%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신 무엇을 드시면 좋을까요? 한겸 효과가 입증된 음식들을 추천드릴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색이 짙은 채소와 과일, 브로콜리, 블루베리, 케일 자연 유래 감미료, 꿀, 스테비아 소량. 우리의 장기와 세포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반응합니다. 몸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 건강 정보를 들을 때 서로 상충되는 조언 때문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실질적인 실천 포인트만 쏙쏙 골라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숫자 하나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을 이어주는 따뜻한 연결 고리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운동에 대한 오해입니다. 걷기 운동이 최고라고 알고 계셨던 분들 많으시죠? 물론 걷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산 해운대에 사는 75세의 은퇴한 간호사 이정민 씨는 매일 아침 5km를 빠짐없이 걸으며 자신을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또래보다 근육량이 10년 이상 낮았던 거죠. 매일 걷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질까요? 그녀의 질문에 전문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65세 이후부터는 걷기 운동만으로는 근육과 대사 기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근력 운동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리한 헬스장 운동이 아니라 집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체중 기반 근력 운동, 루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벽에 손을 대고 푸시업 식탁 의자를 활용한 앉았다. 일어서기 밴드를 활용한 팔 당기기 운동, 이런 동작들을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10회씩 반복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하루 10분만 투자하셔도 근육과 관절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몸속 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보호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변화죠. 오늘부터라도 작게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그 노력을 분명히 기억하고 건강이라는 보답으로 되돌려줄 거예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치료를 받으며 이제 안심이다 라고 몸속 영양소를이 될 대전 중구에 사는 76세의 은퇴한 우체부 최지훈 씨는 10년 넘게 고혈압 약과 위장약을 꾸준히 복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희미해지더니 급기야 심장 기능까지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약물 복용으로 인한 비타민 B2,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같은 필수 영양소의 고갈이었습니다. 많은 약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속 영양소를 빼앗아갑니다. 특히 위산 억제제, 이뇨제, 고지혈증 치료제 등은 특정 비타민과 미네랄을 빠르게 소모시켜 면역력, 인지기능, 심장 건강까지 흔들리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스스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다음 진료 때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복용 중인 약이 어떤 영양소를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보충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상 식사에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색이 진한 채소, 견과류, 생선, 발효, 음식, 질 좋은 단백질, 이런 식재료를 다양하게 섞어 드시면 자연스럽게 결핍을 막을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에 고령층에게 맞는 종합 영양제를 추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결핍이 우리 몸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나는 병원 치료만 잘 받으면 돼 라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 하나하나를 제대로 챙기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진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수면에 대해 나눠볼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매일 8시간 자니까 괜찮아. 하지만 사실 수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수면의 질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69세의 은퇴한 도서관 사서 박선영 씨는 매일 밤 11시에 잠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침에 머리가 멍하고 낮에도 졸음이 쏟아져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수면 검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죠. 8시간을 자고 있었지만 깊은 수면 단계가 현저히 부족했던 겁니다. 수면의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어 잠을 자도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뇌세포의 손상, 기억력 저하, 면역력 감소 등 다양한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들기 30분 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수면 준비 루틴을 추천드릴게요. 전자기기 오프, 스마트폰, TV, 태블릿을 끄고 뇌를 진정시켜 주세요. 침실 온도 조절, 18날 20도 사이가 가장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카페인, 노, 수분 조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도 줄여야 새벽 화장실을 피할 수 있어요.
바른 자세 유지,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척추 정렬과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깊은 수면 단계가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는 것만으로도 면역 기능, 기억력, 장기 회복력까지 좋아질 수 있어요. 혹시 당신도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피곤함을 느끼셨다면 댓글에 9번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어 큰 힘이 될 겁니다. 6번째,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바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나는 가끔 친구도 만나고 자식과 전화도 하니까 괜찮아.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흡연, 비만보다 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북 전주시에 사는 73세 은퇴한 기계 엔지니어 김준석 씨. 그는 혼자 사는데 익숙했고 자식들과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자신은 고립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억력 감퇴, 무기력함, 이유 없는 가슴 두근거림이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외로움으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 반응이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사회 연결이 줄어들면 우리 몸속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그로 인해 염증 반응이 생기며 신체 조직을 조금씩 파괴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이죠. 노인정신건강연구의 권위자인 장소임 박사는 말합니다. 진정한 사회적 연결은 단순한 안부 인사나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깊이 있는 대화, 의미 있는 관계가 몸과 뇌를 지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 루틴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주 1회 이상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단순한 안부가 아닌 마음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서로의 삶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작은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동네 문화센터, 교회 소그룹, 취미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회복 호르몬이 활성화됩니다. 도움을 나누는 일에 참여해 보세요. 자원봉사, 후배 멘토링, 동네 어린이 돕기 활동 등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신체 건강까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그중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그 다음 주엔 또 하나를 더 해보세요. 작은 연결이 결국 당신의 삶에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이 85세까지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6가지 조용한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만성 탈수염증을 유발하는 식습관, 잘못된 운동 방식 약물로 인한 영양소 결핍, 수면의 질 저하, 사회적 고립. 이 모든 것은 당장은 아무렇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확실하게 건강을 갉아먹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실수들을 피하고 몸을 회복시킬 방법도 함께 말이죠. 하루에 단 하나의 실천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곡선은 천천히 위로 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삶의 질과 생명력 전체를 바꾸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작게 시작해보세요. 텀블러에 물 한 컵을 채우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10분간 벽에 기대 푸시업을 해보는 것. 그 하나가 85세, 90세, 아니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내일을 만들어줄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나는 할 수 있다고 적어주세요. 그 한 줄이 당신의 다짐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100세 이야기 채널은 앞으로도 따뜻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 닿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건강은 준비된 사람의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요.